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까지 기계와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유체와 열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체 시스템과 열 시스템, 이제 기계 전공이신 분들은 유체역학과 연력학을 동시에 전공으로 세부 심화 과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제 전기나 혹은 이제 다른 전공이신 분들께서는 유체나 이제 열 시스템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물리 이후로는 사실 심화 과정으로 공부를 하신 기회나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수업에서 유체 시스템과 열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수학적 배경을 가지고, 이 수학적 배경을 통해서 해석은 어떠한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각각의 수업에 대해서 다루면서 최종적으로는 사실 라플라스 트랜스폼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도출하기 직전의 매스매티컬 모델링까지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보시고 단순화된 수학적 이제 혹은 물리적 지배 법칙들을 가지고 수학적 수식을 도출하실 수만 있다면, 사실 수학적 해석, 이제 물리적 해석을 위한 기반은 다 갖추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스매티컬 모델링이 그래서 중요했던 것이고, 오늘은 그 이제 해석을 적용하기 위한 대상 시스템 중에 유체 시스템과 열 시스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플루이드 앤 서멀 시스템에 대한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리면, 여러분들 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일반 물리에서도 많이 다루시겠지만, 이제 횡력이죠. 횡으로 가해지는 어떤 전단력이 가해졌을 때 흐르는 물질을 여러분들 유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유체라고 하면 보통 액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통 유체라고도 이제 간주를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유체는 액체와 기체 상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다 통용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체 시스템은 자유분방하게 실제로 서로 상호 간의 분자력 같은 것이 고체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리고 크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유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 개 한 개의 분자를 잡아서 표현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한 개 한 개의 분자를 잡아서 수학적 모델링,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 뒤 물리법칙을 적용하여 충돌에 대한 것도 해석을 하면서 표현을 한다면, 실제로 계산량도 많아지고, 그걸 사람이 손으로 풀 수 없을 뿐더러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는 해석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떤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떤 분자의 움직임들을 이제 유체나 열 시스템을 다룰 때는 이제 그러한 거동을 이제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확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동이다. 실제로 우리가 예측은 정확하게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이제 스토캐스티컬 어프로치를 함으로써 일단 단순화되게 표현은 가능하다라는 형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해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런 어떤 자세한, 우리가 이제 좀 수학적으로 정밀하게 접근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심플리파이드 이퀘이션을 도출하는 것이죠. 실제로 유체 시스템이 이런 게 있고 열 시스템이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한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혹은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단순화된 가정을 통해서 도출을 하는 겁니다. 미분 방정식을. 그러면 당연히 실제로는 비선형인 유체나 열 시스템에 대해서 선형화된 미분 방정식을 끌어내야 된다. 왜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선형화된 미분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공업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던 이제 람다를 이용한 이제 대입법을 통해 풀이하는 방법 등이 있었기 때문에, 비선형 미분 방정식보다는 여러분들 선형 미분 방정식의 풀이가 굉장히 손쉽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해서 풀이한다는 거는 또 우리가 실제 시스템을 다루기에는 너무 어폐가 많고, 근데 실제로 그럼 실제 시스템을 잘 대변을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이 시스템의 비선형성을 다 가지고 와서 한번 상황을 한번 분석해 보겠다라고 하면, 실제로 타임 도메인이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설계자의 관점이나 이런 어떤 20 계열의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을 보고 복잡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단순화시키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바로 단순화시켜서 1개 미분방정식 혹은 2개 미분방정식의 선형화된 형태로 표현을 해서 해석해 주시면은 이제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양단의 풀이 방법이 어려움, 그리고 이 현실 상황을 대변하는 어려움, 그거를 잘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해 오던 단순화된 과정, 그리고 이제 어떠한 가정들이 좀 적용이 돼서 이제 수학적으로 단순화된 선형 미분방정식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으로 한번 적용시켜 볼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플루이드 시스템과 서멀 시스템을 다루게 될 텐데, 이제 대부분의 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일반 물리 시간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연력학 이제 뭐 제0법칙, 1법칙, 2법칙 공부를 하실 때 보통 1법칙으로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왜냐? 우리가 어떤 분자 하나하나 잡아서 기체의 움직임을 다 모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그 일정 영역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한 뒤 그 안에서의 뭐 이제 기체의 뭐 유입, 그 기체의 이제 나가는 그 양을 통해서 이제 뭐 연속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형태의 수학적 수식도 조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에너지의 출입에 관한 식으로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와 외부로 기체 부피가 팽창하면서 해줄 수 있는 일, 그리고 유입된 에너지는 얼마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멀 시스템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일반 물리 시간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서 연력학에서 공부하셨던 열 전달, 히트 트랜스퍼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보통의 액체를 보편적으로 대상으로 간주를 하고 이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물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서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체를 대상으로 이제 많은 해석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시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플루이드 시스템과 서멀 시스템을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 플루이드 시스템과 서멀 시스템 두 가지가 있을 때 보통의 대상은 이제 액체를 대상으로 하고 보통은 기체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여러분들 물리적으로나 수학적으로 유체와 열 시스템을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해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플루이드와 서멀 시스템의 각각의 분자들이 움직임, 그 모션 자체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스토캐스틱 시스템으로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 브라우니안 모션의 역사적인 근거를 보시면 어떤 뭐 꽃가루가 물 위에 떨어졌을 때 그 위에서 꽃가루가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보고 이게 지금 실제로 예측할 수 없이 이거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막 떨림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움직임을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정의를 하자 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스토캐스티컬 어떤 확률적인 접근으로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그런 확률적 접근과 동시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형화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비선형 시스템으로서 이 두 가지 시스템, 플루이드와 서멀 시스템은 굉장히 난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난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매스매티컬 모델링을 진행을 하실 때 도출한 결과를 보시면 뭐 루트나 제곱 그리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미분텀과 포함이 되어서 다이나믹스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선형 조합으로서 중첩의 원리나 이런 게 적용이 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선형 조건으로서 이 플루이드 시스템과 서멀 시스템을 표현하는 이 펑션 자체의 내부적으로 정역을 이렇게 넣었을 때 개별적으로 나온 결과값의 합이 실제로 일치하지가 않구나.
그래서 비선형성을 띠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미 또 아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유체역학이나 연력학 혹은 이제 다른 여전 비선형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많이 다뤄보셨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실 것이고, 이런 것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난리니어 시스템이다 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 도메인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난리니어 시스템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해서라도 푼다면 풀 수는 있지만 어떤 일련의 규칙들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일련의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넣었을 때 이런 값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값을 넣으면 이 시스템은 이러한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선형 시스템이 아닌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수학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 즉 난리니어 시스템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니어 시스템으로, 선형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선형 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선형 시스템을 변환시킨 결과 수학적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단순하고 편해졌다. 유용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형화 시켜서 그 다음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풀면 라플라스 트랜스폼 취하고 그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 역변환을 해서 타임 도메인으로 옮기면 선형화된 시스템에서의 타임 도메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시스템은 이러한 거동을 보이거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죠.